반갑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른 분석을 전하는 미풍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1010 부동산 대책은 이혼과 위장 전입의 신세계로 만든다. 자, 이 주제로 오늘 다뤄볼 내용입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이죠. 네, 지금은 새벽 시간이고, 자, 오늘 발표된 1010 부동산 대책. 자, 큰 요지는 없습니다. 큰 요지는 없고,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실 거고, 자,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저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좀 다르게 봐요. 저는 항상 다르게 보죠. 그래서 이 1710 부동산 대책은 어마어마한 이용과 위장 전입, 이 신세계로 대한민국을 몰고 갈지도 모른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다주택자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요지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뉴스에서 지금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구체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네, 다주택자 지금 세금, 네, 중과세 되었다. 보유세, 그리고 위에는 보유세죠. 2주택자, 3주택자 이래가지고 내용이 올라가 있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다주택자라 그러면은 이 세금 관련해서 너무 복잡하죠. 법무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 양도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양도세. 네. 양도세 이거 잘 아실 거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강화됐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대부분의 지금 다주택자인 경우는 다주택자가 중과가 지금 이제 종부세 중과가 되는 게 6억 원입니다. 합산 6억 원. 그리고 1주택자인 경우는 9억 원이죠. 네. 그래서 다주택자인데 변두리 지역에 아파트 두세 채 있어가지고 공시지가 합산이 6억 이하다 이러면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합산으로 해서 6억 이상일 때 다주택자인 경우, 그리고 1주택자인 경우는 공시지가가 9억 이상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주택자, 네, 거기에 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거는 1주택자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1주택자는. 그래서 크게 1주택자는 변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앙일보 기사인데 종부세죠. 종합부동산세. 이 세율을 인상을 했던 걸 지금 알려놨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네, 그래서 지금 비조정 지역인 경우에는 6억 이상부터입니다. 합산이. 그래서 이거는 비조정 지역이 해당될 때 3억 이하 이런 부분들 있죠. 3억에서 6억, 6억에서 12억 이렇게 나눠놨죠. 네, 이건 2주택자, 3주택자 나눠놨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큰 내용은 없습니다. 네, 세금 올랐다는 그 내용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자, 합산 공시지가가 늘게 되면은 네, 그 주택에 따라서 세부담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좀 돌아올게요. 자, 이 부분이 지금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다주택자인 경우 2주택자, 2주택인데 공시지가 20억을 넘어갔다. 네, 3주택인데 15억을 넘어갔다. 공시지가 합산이. 그러면은 상당한 세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네, 주택 수에 따라서 또 중과가 되기 때문에 2주택자하고 또 3주택자 또 얘기가 다르죠. 같은 공시지가라도 합산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이혼과 위장 전입의 신세계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따로 기술을 하지 않았는데 전세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전세가 지금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자, 이 모든 부분은 어디로 전가되냐고 그러면은 무주택자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무주택자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는데, 가격이란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가격. 이게 안 쓰지네. 이게 안 쓰지.
자, 우리가 지금 자 이게 잘 안 써지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가격 있죠. 부동산 가격. 에이씨, 이게 안 써지네. 이게 왜 이러지? 아, 이제 좀 되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더 좁혀 놓을게요. 자, 우리가 가격이란 게 있습니다. 가격. 부동산 가격이 있는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예,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 공급이고, 딱 거기서 또 부가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부가적인 요인이 뭐냐 그러면은 세금입니다. 세금. 예, 세금. 자, 세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가격에 우리가 보시면은 100원짜리 가격이 있습니다. 100원짜리 가격이 있는데 현행으로 보면은 부가세가 10%죠. 근데 정부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부가세를 20% 늘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가세를 20%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격은 올라갑니다. 110원으로. 그러면은 판매자는 손해를 보지 않아요. 매도자는 손해를 보는 게 없습니다. 왜?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만큼 올려가지고 매수자한테 전가를 시키죠. 매수자한테 전가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금에서,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징벌적입니다. 징벌적. 자, 징벌적인 세금이 들어간 거고, 우리가 취득세가 올라가죠. 취득세가 올라가게 되면 뭡니까? 취득세는 뭐예요? 제가 징벌적 세금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세금이 올라간다. 세금 중에서도 취득세가 올라간다가, 취득세는 뭐가 됩니까? 매몰 비용이죠. 매몰 비용. 자, 매몰 비용이 됩니다. 매몰 비용이 뭡니까? 자, 매몰 비용을 한번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그게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징벌적 세금과 세금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가격이 반영된다고 그랬죠.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가격이 반드시 반영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행 우리가 지금 앞전에서 우리가 봤죠. 이 부분들이 봤던 부분에서 징벌적 세금들이 강화됐다. 그리고 취득세라는 매몰 비용들이 우리가 올라가게 됐다. 그런다면은 이건 가격이 100% 어떻게 되냐? 가격은 무조건 상승한다. 가격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이게 가장 경제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존의 수요와 공급은 그대로죠. 수요와 공급은, 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공급은 늘려놓지는 않죠. 사실상으로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세금을 가지고는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요. 지금 세금을 가지고 징벌적 세금을 올리고 매몰 비용이나 취득세를 올리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무조건 상승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가격만 상승하게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무주택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무주택자들. 자, 무주택자들이 왜 피해를 보냐면은 현재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가격을 우리가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모든 비용들에 대한 책임들을 무주택자들한테 다 전가가 됩니다. 다 전가가 돼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현재 집을 가진 사람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전혀 없죠. 자, 우리가 보시면은 1970년대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가 1970년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970년대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진보라는 사회주의라는 그 성향을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몰락을 했습니다. 몰락을 길을 걷게 됐죠. 이 몰락을 길을 걷게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자, 우리가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마르크스가 등장한 막시즘, 그리고 과학적 공산주의가 등장한 이후로는 19세기 중반이죠. 그 이후로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국가들이 많은 실험을 했어요. 자, 그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 자,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 분배와 평등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 그러면은 세금을 물론 올리겠죠. 계속 세금을 뜯어가고 부자들을 우리가 적폐시를 하고,
기업가들을 적폐시하고 자본가들을 적폐시하면서 수많은 계급 투쟁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 진보 쪽에서는요. 프로그레시브라는 진보 쪽에서 많은 실험을 통했는데 결론이 딱 하나 났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졌다는 이 명제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 어떻게 했습니까?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됐죠. 그러면서 구소련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에 그냥 붕괴가 되어버렸죠. 80, 70년대 거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게 뭡니까? 중국이 뭡니까? 개혁 개방 정책을 열었죠. 사회주의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진보라는 정책들을 포기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이 정책들은 뭡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이 정책들이 뭐냐 그러면은 자, 이 사회주의죠. 진보라는 이 프로그레시브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과거에 모든 국가들이 망했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던 이 정책들을 그대로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세금을 올리게 되죠. 징벌적 세금을 올리게 되고 매몰 비용이라는 우리가 한번 지불하게 되면은 그 지불한 비용이 완전히 사라지죠. 매몰되죠. 땅속으로 매몰되는 비용이 취득세죠. 자, 징벌적 세금과 매몰 비용을 올리게 됩니까? 징벌적 세금, 뭡니까? 보유세죠. 뭐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보유세 올리게 되면은 무조건 이게 반영이 됩니다. 오른 만큼 가격에. 자, 100원짜리가 부가세를 10% 돌려서 10% 부가세 10%인데 20% 올렸어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100원에서 110원 올라갑니다. 매수자들은 비용을 더 지불해야 돼요. 이 논리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710 부동산 대책은 효과는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크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저는 이 사회 문제를 다르게 보는 게 이용과 전입, 위장 전입의 신세계로 만든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우리가 앞전에 있었던 정책과 좀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빠가 있어요. 아빠. 자, 아빠가 있습니다. 네, 아빠가 있죠. 그 다음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고 자, 엄마가 있는데 이 자녀가 또 있어요. 자녀가.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자녀 1. 1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집이 보면은 3주택자예요. 3주택자. 자, 지금의 3주택자가 됐는데 이 집이 A라는 이 집이 보시면은 3주택자예요. 공시지가가 뭐 합산해놓고 20억 이 정도 나옵니다. 자, 이걸 팔 수 있습니까, 지금? 집 세 채가 있는데, 이 팔 수 있어요. 양도세 그래, 또 중과세를 때려버리는데 못 팝니다. 절대 매물 안 나와요, 이게. 바보죠, 팔게 되면은. 왜? 이 정권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 정책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아빠, 엄마, 자녀가 있으면은 3주택자다. 이러면 이 선택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증여를 하면 되죠. 우리가 보시면은, 일단 자녀한테 증여를 하게 됩니다. 자녀 1한테 증여를 때립니다. 왜 증여를 때립니까? 양도세가 뭐 70%, 뭐 66%가 되는데, 증여세 최도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50%밖에 안 나죠. 최고 한도가 50%입니다. 최고 한도. 금액에 따라 차등 구간이 있죠. 과표 구간이 있으니까 증여를 그냥 하면 되죠. 증여를 하면. 이게 절세죠. 어차피 이 자녀도 집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2주택자가 됐어요. 자녀는 한 채를 증여를 하고 그럼 이 자녀를 세대 분리해야 되죠. 세대 분리. 세대 분리를 어떻게 됩니까? 당장 1주택자 만들어야 되니까 위장 전입해야죠. 위장 전입. 위장 전입해야죠. 위장 전입. 예, 뭐, 친구 이름 하든지, 친척 이름을 하든지, 위장전입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은, 다세대 좀 빌라 하나 사놓고, 예? 실거주 않으면서, 거기서 전입을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럼 1차적으로 뭡니까? 위장전입이 일단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제 2주택자 됐어요. 2주택자. 아빠하고 엄마가 2주택자인데, 자, 이 경우는 보시면은, 아빠, 엄마를 2주택자가 공동명의로 두 채를 살 수도 있고, 아빠가 보시면은 두 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빠, 엄마 한 채씩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자녀는 일단 위장 전입으로 빠져나갔죠. 증여를 해서.
자, 자녀는 이제 1주택자 됐어요. 이거는 이제 2년 거주하면 되겠죠. 실거주하든지, 뭐 조정지역이든지 비조정지역인지 그 알아 맞춰가지고 뭐 짱또 굴리면 되죠. 자, 이제 2주택자가 됐는데 이 아빠 엄마가 이제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절세하려면 어떻게 돼요? 절세하려면은. 절세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예. 합의 이혼입니다. 합의 이혼. 예. 합의 이혼하면 되죠. 자, 아니면 어땠습니까? 한 명을 귀책사유 만들어갖고, 법원에 중재를 해가지고, 이거 이혼을 하면 되죠. 예. 어쨌든 이혼하면 됩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재산 나눠야죠. 그러면은 아빠도 엄마도 이혼하게 됩니다. 아빠도 엄마도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아빠는 또 어떻게 됩니까? 위장전입해야죠. 위장전입해야 되고, 위장 전입신고해갖고 1주택자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도 똑같아요. 위장 전입해야 됩니다. 위장 전입해갖고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가장 절세 방법이죠. 안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아빠, 엄마가 지금 한 채씩 있다 그러면 그냥 이혼 도장 하나 찍으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절세가 되죠. 절세가 되죠. 그러면은 아빠, 엄마가 이주택자가 두 채가 다 공동명의로 있다면 째버리면 되죠. 예. 합의 이혼하면 되죠. 아니면 아빠가 두 채다 그러면은 엄마한테 한 채를 이제 증여 상속을 해버리고 이혼하면 됩니다. 그 대한민국이 지금 다주택자인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전에 지금 올라왔던 그 보유세하고 양도세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매물이 안 나옵니다. 이게 매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지금 보시면은 부동산이 대책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자기한테 불리하도록 대책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다주택자들한테 테러를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 테러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기약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증여를 하거나 위장 이혼을 하든지 합의 이혼을 하든지 다 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은 다 지금 이제 이혼 도장 찍으러 갈 거다. 손잡고 법원에,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감시를 하겠죠. 네. 그러면은 어디 여행지에서 날짜 맞춰가지고, 예? 뭐 007 작전하든지, 예, 뭐 호텔에서 만나든지 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부부 관계를 만들든지, 예, 부부 관계를 이렇게 지속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째놓는다. 서로 실거주 명의를 다 같이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놓고, 예, 그렇게 만나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는 자, 이 부분이 좀 많이 다르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어렵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지금 신문에서 어디 본 것 같은데,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니까, 자, 강남에 보시면은, 자, 로또 분양이죠.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분양합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가 다 걸려있죠. 그런데, 자, 9억 이상의 분양가는 어떻습니까? 대출이 한 푼도 안 되죠. 네. 자, 공급을 늘려준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현금 부자들한테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계층 간에 지금 계급 투쟁에서, 자, 계급 투쟁을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양극화는 더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주택자 있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이 계층을 지금 사다리 다 끊어놓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금 부자들의 자녀들 같은 건 어떻습니까? 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 방향을 잘못 잡게 있는 게 인간의 욕구는 사상이라든가 정치로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네. 인간의 욕구를, 감정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욕망을.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누구든지 살고 싶어요. 그 욕망을 다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요. 네. 정부에서 네가 배고파도 먹지 말라고 한다고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자, 명동 한복판에 가가지고, 해운대 한복판에 가가지고, 우리는 의식주라는 부분들이 있죠.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죠.
네, 거기서 너는 빨가벗고 있어라. 빨가벗고 다녀라. 옷 입지 마라 그래도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실행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좋다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새 아파트 의식주죠. 예, 누구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을 정부에서 하지 마라 그런다고 이거를 뭐 욕구를 다 억누를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배고픈 거는 정부에서 억누른다고 배고픈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옷을 입지 마라 그런다고 정부에서 억누른다고 옷을 입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 아무리 뭐 주택을 사지 마라 그래도 인간의 욕구예요. 내가 지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잠잘 수 있는 곳이 누구나 다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그 욕구는 어떻습니까? 인류가 350만 년 동안 이렇게 인류가 살아오면서 변하지 않는 욕구예요. 욕구입니다. 땅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 맛있는 거 배고플 때 먹고 싶은 욕구, 빨가벗고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옷을 입고 싶은 욕구, 추울 때 더 따뜻한 옷을 입고 싶은 욕구. 이 의식주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정부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도 먹을 거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입을 거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집도 없이 편안하게 자지도 못하면서 매달 월세가 내는 사람들이 이 정권에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가격이 수요 곡선 있죠. 네. 서플라이 S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예. 서플라이가 공급이죠. 수요가 있죠. 예. 디맨드. 공급이 서플라이입니다. 그래서 DS 곡선이 만나는 이 적중이 되는 부분이 가격입니다, 가격. 자,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부분이 가격인데, 시장에서 가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정부가 세금으로 이 가격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 정부에서 내리는 보유세 강화, 취득세 강화, 양도세 강화를 때리는 부분들이 공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공급에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됐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죠? 예. 수요 디맨드, 서플라이, 공급이 만나는 이 부분이 가격이 되죠, 가격. 프라이스. 이게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어디입니까? 수요를 어떻게 합니까? 수요를 죽이고 공급을 갖다가 막아버리는 거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고 못 사게 하는 겁니다. 까다롭게 만드는 거죠. 공급을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줄이게 되는 거죠. 계속. 공급 대책을 22번째 내놓으면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공급 대책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가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상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부분이 가격인데 이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부분들을 세금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금으로는 안 돼요. 세금으로 억누르게 되면 공급만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만.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결론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만 계속 간다는 거죠. 왼쪽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책이 아무 실효성이 없다.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자, 기본적인 경제 원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경제 원칙들을. 예.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을 어디 있습니까? 호모 이코노미스트라고 그러죠. 호모 이코노미스트. 예, 인간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에서, 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에서 호모 이코노미스트라고 합니다. 예, 에코노미스트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합리점을 찾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경제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경제 논리. 이 경제 논리의 가장 기초는 뭐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는 알까 모를까? 알고 있다. 자, 세금을 아무리 올려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건 정부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급을 대책을 한 번도 내지 않고 공급을 다 죽이면서 가격을 올리려는 이런 쇼를 하게 될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계속 언급해 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거는 앞에서 제가 파왔어요. 어떤 분이 블로그에서 좀 파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다주택자 집을 가진 사람들을 압박하죠. 적폐다 그러고 너는 잘못됐다.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잘못됐다. 너는 자본가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너는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세금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올라가죠. 그럼 그 세금이 정부한테 가죠. 자, 그러면은 이 집을 가진 사람은 절대 손해 안 본다고 했죠. 예, 이거를 누구한테 전가시킵니까? 무주택인 세입자들, 무주택 서민한테 다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월세도 올라가죠. 전세도 올라가고 나중에는 전세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을 집을 가진 유주택자들은 이 받은 세금을 갖고 여기서 세금을 충당하게 되죠. 그럼 정부한테 가죠.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무주택자한테 돈을 던집니다. 자, 이 무주택 서민들은 자기가 월세로 내는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인데 1년에 500만 원인데 합산으로 따지면 정부에서는 30만 원, 10만 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주택 서민들은 박수 치는 거죠. 와, 이건 좋은 정부다. 좋은 세상이 왔다 그러죠. 예. 좋은 세상이 왔다. 응? 박수 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무주택 서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표로 가게 되는 겁니다. 표로. 자, 우리가 지금 과거 정부에서 항상 우리가 과거 정부를 비교하면서 현 정권은 이 문재인 정권 같은 현 정권은 계속 사람들한테 증오심을 일으킵니다. 이 무주택 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증오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증오심을. 그래서 적폐의 대상을 항상 만듭니다. 전 정권, 전 정권, 일본, 미국 다 계속 만들어요. 집을 가진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계속 증오심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 증오심이 왜 필요하냐면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세뇌시키는 거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 뭐 다스 해가지고 다스가 누구 거냐 이런 얘기 했었죠. 네, 이게 다스가 누구 건지 뭐가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다스 거다 아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아무 국민들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게 법치에 어긋나서 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게 대통령이 법을 지키는 판단에서 다스가 자기 건지 아닌 건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국민들한테 피해를 안 줘요. 자, 박근혜가 최순실이 무슨 뭐 막후 정치를 했네. 무슨 많죠. 뭐 뒤에서 조정했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없죠. 아무 국민들하고 피해는 없습니다. 네, 그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윤리성에 어긋난다 뿐인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세월호가 터졌어요. 세월호가 터졌는데, 자, 그 희생된 가족들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세월호와 희생하고는 국민들이 직접적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어떻습니까? 현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내놓음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은 국민들의 대다수 사람들이 99.99%이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돼요. 무주택자는 더 많은 월세를 내야 되고, 자, 집을 없는 사람은 집을 사기에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죠. 취득세도 더 많이 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어떤 정권에서든 어떤 사고를 간데 국민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현 정권에서 이 정부를 지지하는 90%, 50%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이 표를 던져주게 된다는 겁니다. 표를. 그래서 이거를 진보라고 하는 프로그레시브죠. 자, 이거를 민중사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쉽게 말해서 프로그레시브.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 민중사관에서는 이 무주택 서민들을 개돼지라고 합니다. 개돼지라고.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쉽다고 해서 개돼지라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개돼지예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정권에서 지금 이번에 22번째 있었던 지금 부동산 대책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100% 불가능하다.
왜?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 공급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임대주택을 만들어라는 거 아닙니다. 제3기 신도시 만들어갖고 거기 뭐 화학몰판 뭐 논밭에다가 차도 안 다니는 논밭에다가 집을 만들어 대라는 게 아니에요. 예? 아파트를 하나 지게 되면 재건축하게 되면 재개발하게 되면 30% 임대주택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 달라는 겁니다. 양질의 아파트. 그게 뭡니까? 재건축이죠. 재건축 규제를 풀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건축 규제를 풀기 전까지는 없다. 네. 끝까지 풀 가능성은 없다. 그럼 재건축 규제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가 결국엔 풀게 되겠죠. 하늘로 날아가죠. 네, 또 다시 올라간다. 그러나 그 잠시의 재건축 단지들이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정책을 짜지 말았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호미로 막을 걸 뭐 가래로 막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 상황이 됐고, 네,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보시면은 공급 대책이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효과는 2년 후에 엄청나게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년 후에.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방송이 조금 남들에게 다르게 봤습니다. 1710 부동산 대책은 이용과 위장 전입의 신세계로 만든다.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해당이 되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